어제 저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단계적인 경유값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죠. 물론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되면 단계적인 인상을 논의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 어떤 방법이 더 옳은 건지 지금 당장뿐 아니라 좀 멀리 내다보면서 여러분 오늘 토론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경유값 인상해야 된다. 미세먼지 잡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세요.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송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어서 경유값 인상 절대 안 된다. 부작용만 만들 뿐이다라고 보는 분 한국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위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송 처장님. 네네. 경유값 인상 진짜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이 경유값 인상을 논의하게 된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예. 작년 이제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여러 가지 발표를 했거든요. 작년 6월 3일 날. 했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도 필요하긴 한데 그런데 그러면은 이 어떻게 개편할지는 연구 영역을 통해서 이걸 한번 결정을 해보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제 그저께 이제 그 공청회라고 하는 것을 뭐 발표를 한 거죠. 그 연구 용역 보고서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가 그제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문제들을 제시하는 공청회인데 예. 문제는 원래는 이걸 가지고서 정부 안에서 논의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갈 건지 하겠다가 그 공식적 입장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 또 예를 들면 뭐 기재부 말 다르고 어제 뭐 김진표 위원장님 말 다르고 이래서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지금 경유 차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예. 또 경유차 미세먼지가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WHO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미세먼지 오염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예. 그다음 경유로 인한 사회적 피해 비용이 20조 원 정도 된다. 이 정도면 예. 사실은 경유차 미세먼지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특히나 오히려 지금 휘발유보다 경유가 지금 낮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가격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독한 미세먼지, 심각한 미세먼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다만 그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 맞느냐 이제 이 부분일 텐데 우리 송 처장님은 경유차 맞다라는 말씀이시고 이 박사님. 네네. 이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경유차에서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일부 발생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 전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6월에 발표된 이 국립환경과학원 통계를 보더라도 예.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외 영향이 30에서 50%에 달한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국외 영향이라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날아오는 뭐 중국이나 외부에서 날아오는 그 몇 퍼센트라고요? 30에서 50%. 30에서 50이 네. 외부에서 날아오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그동안 잘 알듯이 뭐 이것은 또 비산먼지, 공사장이나 예. 또 일부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양. 예.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유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를 도로에서 달리다 보면은 이 도로의 노후도 그리고 타이어의 노후도 마찰에 의해서도 미세먼지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경유차에 의한 거는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박사님은? 정확한 지금 통계나 그동안의 데이터 축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예. 정확하게 누구도 말하지는 못합니다. 뭐 어제도 그제도 발표할 때 예. 결과적으로 경유가를 한 뭐 20% 이상 올려가지고 휘발유 가격보다 높게 만들어도 이 초미세먼지 발생은 최대 한 1.3%밖에 감소가 안 된다. 그렇다면 자동차 분야에서 그동안에 한 14% 비중을 차지한다. 또 이러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자, 정리를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기 송 처장님. 네네. 이 박사님은 정확하게 이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라고 말 못한다. 누구도 확실하게 얘기 못한다라고 지금 하셨는데 송 처장님은 몇 퍼센트나 차지한다고 보고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연구를 한 건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뭐 정부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예. 전국적으로 보면 12% 정도 되고 12%? 수도권처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많은 차들이 집중적으로 운행하는 지역은 29% 이렇게 이제 정부 발표 자료거든요. 저희가 연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만 봤을 때는 한 29%가
미세먼지 원인이 경유차다. 경유차다. 전국적으로는 12%다. 이렇게 정부가 내놓은 것이 있다. 발표를 작년 6월 3일 날 정부 그 부처 종합대책에 들어있는 통계량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박사님께 질문 드려야겠네요. 이 박사님, 29% 정부가 내놓은 29%가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맞다면 이거 좀 경유값 인상해서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봄철에 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봄철 이후에 보면은 우리 도로상에서 경유차가 많이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좀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런데 미세먼지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동차 분야에서의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뭐 한 14%도 정확한 통계인지는 아직 모르겠고 또 우리가 그러한 발생원에서 과거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게 고등어구이가 미세먼지 발생원이다. 그런 얘기 나오죠. 이렇게 발표한 바도 있어 상당히 그 비아냥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정확한 통계 그리고 이러한 그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과연 발생원이 어딘가에 대해서 그러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 이런 중장기 연구는 없고 좀 단기적인 연구에 그치다 보니까 또 다양한 통계, 또 어떻게 보면 신뢰성 없는 통계들이 다행히 동원이 되다 보니까 많은 오해를 사서 이 정부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청취자 질문 통해서 제가 질문 드리죠. 6670님 외에 여러분의 질문인데 하지만 몇 퍼센트인지 지금 정확히 모르겠다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유값을 올려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만 있다면 해볼 수는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일반 소비자들 특히 뭐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그 경유차 이 보급을 억제해야 한다. 저도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에서도 이러한 경유차의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지구 온난화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도 많이 줄여야 된다. 이러한 주장이 그동안에 쭉 있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내연기관, 경유차를 포함한 내연기관은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동의한다. 네. 그렇지만 그 우리 지금 서민 가계를 일단 봐야 됩니다. 뭐 상당히 주름살이 높아가고 있죠. 그런데 또 이 뭐 소비자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경유가까지 올라간다면은 결국에 그 불과 2015년 디젤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는 정부나 업계에서도 이 디젤 차가 그 앞에다가 이제 클린이라는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클린 디젤이니까 많이 사십시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장려했었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유차 수요가 전체 승용차 수요에서 한 40%까지 올라간 이러한 경우도 있었는데 결국에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고 또 타보니까 구매 가격은 약간 비싸지만 경제성이 아주 우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연비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하루 주행거리가 많은데 그렇다면 이분들한테는 유가나 또 이러한 연비가 결코 이 자기네들의 생활에 적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 박사님 지금 경유값을요 휘발유 대비 120%까지 올린다고 하면 이게 최대 인상치거든요. 지금 요 정도까지 올린다고 하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감축되는 걸로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지금 그제 발표에서는 뭐 한 2% 미만이라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경유값을 120% 휘발유 대비 120%로 올려도 끌고 다닐 사람들은 끌고 다닐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노후차 교체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아직도 경유차를 구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성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송 사무처장님이 답변 주셔야겠네요. 경유값을 올려도 어차피 끌고 다닐 사람은 이거 차 당장 팔 수 없지 않느냐. 끌고 다닐 거다. 서민 가게에 피해만 주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단순히 경유 가격만 가지고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유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장래에 이제 경유차를 소비할 사람들한테 정부가 단계적으로 경유를 인상할 거니까 경유차 타실 분들은 적어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조금씩 줄어들 거라는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서민 대책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정부가 그동안에 예를 들면 서민들이 끌고 다니는 경유차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오염을 줄이는 사업을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조기 폐차 아주 오래된 차들이 폐차되면 보조금을 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아예 이제 연료 자체를 경유에서 LPG로 개조하는 사업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도 다 전제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서민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생계형 차량
예를 들면 소형 화물차, 우리가 보통 1톤 차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차들도 예를 들면 현재는 경유차밖에 없으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기술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볼 때 LPG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생산만 하면 기술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인상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까지 같이 다 하면 감축률은 훨씬 더 높아질 거다. 2.8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그 조세현 연구 보고서를 찬찬히 보니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돼 있는 이제 대형 화물이라든지 대형 경유버스를 빼놓고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용 경유 승용차 RV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유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형 화물차들에 대해서만. 근데 그거를 왜 빼놓고 조사를 했냐면은 어차피 그 화물로 운영하는 것들은 다 보조금 받기 때문에 경유값 올려봤자 계속 그분들은 쓸 거다. 그걸 전제하고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왜 생겼는지 잘 봐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2003년도에 에너지 세제 개편 두 번째 에너지 세제 개편을 할 때 당시는 경유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56% 수준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85%로 올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화물업계라든지 이제 뭐 예를 들면 버스업계 이런 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때 무슨 약속을 했냐면 그 공급 과잉돼 있는 화물업계의 구조조정과 그다음에 현재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그 운송 단가 문제를 조정을 하기까지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조정 역할을 안 했어요, 정부가. 안 했다. 그러니까 유가 보조금만 계속 손쉽게 해결한 거죠, 불만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보조금이 늘어나는 문제는 그걸 안 해서 그런 거고, 아까 효과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제 저는 제가 볼 때 짧게. 그러니까 지금 2.8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거는 이제 전체 배출량에서 2.8%가 주는 거고요. 감축률. 수송 부분에서만 따지면 지금 2.8%에 해당하는 걸로 미세먼지가 얼마 주는 수송분에서 27.2%가 줍니다. 수송분에서는 이 박사님. 더 있으세요, 송 처장님. 짧게 좀 마무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2.8%라는 숫자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6월달에 노후 석탄화력 플랜트 8기를 셧다운을 했는데. 그때 효과를 뭐라고 분석했냐면 전체 배출량에서 1에서 2% 정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석탄하고 8기 줄이는 양하고 지금 아까 이게 다 빼고 개인용 경유차의 변화에 대해서만 부족한 게 2.8이면 그게 과연 작은 건지 2.8도 그렇게 적은 거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이세요. 이 박사님. 네네. 그러니까 경유값 인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책 다 같이 하면 이거는 훨씬 효과가 미세먼지 감축률 훨씬 올라갈 거다. 그리고 설사 2.8이라고 해도 그게 무시할 정도 수준 아니다. 해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을 놓고 볼 때 좀 큰 윤곽을 놓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세먼지만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지구 온난화 문제, 즉 그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경유차는 미세먼지도 발생시키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에는 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갔다. 그래서 이제 정부나 업계에서도 구매를 적극 장려해 온 겁니다.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 해갖고 경유차를 권장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LPG 차량이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유 승용차가 한 50만 대 팔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LPG로 과연 단기간에 대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수출을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내수는 상당히 적고 우리나라 자동차 전체가 연 한 900만 대의 자동차를 파는데 국내에서는 180만 대 팔고 해외에서는 약 720만 대 팝니다. 그렇다면 LPG가 과연 수출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렇다면 아예 지금 우리가 그동안의 그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전기차 보급을 빨리 그럼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번에도 지금 에너지 세제 개편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2020년까지 국제사회에 이 이산화탄소 배출 의무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한 통계를 지금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경유차를 대폭 줄여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불과 3년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처장님. 그러니까 이게 경유차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미세먼지에는 안 좋지만 지구온난화 막는 데는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상대적으로 CO2 배출량이 적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말해 클린 디젤이라고 하는 문제는 업계가 내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업계가 내세운 걸 정부가 CO2 배출량 기준으로 볼 때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얼마 전에 저희가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봤잖아요. 폭스바겐 스캔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클린 디젤이라고 하는 게 허구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세먼지 문제가 아니라 미세먼지를 원인 물질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속여서 이렇게 클린 디젤이라고 선전한 거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경유차에 대한 환경 기준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자, 그다음에 제가 경고라기보다는 뭐랄까요. 그동안에 어쩌면 우리는 자동차 기술로만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에너지도 줄인다 그러고 또 그다음에 CO2도 줄인다 그러고 미세먼지도 줄인다 그랬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예. 자동차 교통을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거의 한 게 없어요. 그러면 경유값 인상하면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 자체도 줄어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효과까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유 가격 인상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경유 인상과 그렇죠. 함께 다른 것도 같이 가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세요. 이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친환경차 보급하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제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세원을 전기차?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전기차는 좀 이상적인 얘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거기에 들어 1,500만 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예, 전기차. 예, 그러면 대당 1,500만 원 주게 되면 그럼 전기차 보급이 지금 모든 자동차 수요를 대체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찌됐건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연료에다가 이렇게 세금을 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그러니까 오염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건 휘발유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경유도 마찬가지고 다 부담을 하는 거고 오히려 지금으로 보면 휘발유에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붙거든요. 자,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해야 될 텐데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문자는 뭐냐면요. 네. 경유값 인상할 생각하지 말고 경유값 그대로 두고 휘발유 값을 좀 내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청취자들은 좀 당장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민감하실 수밖에 없어요. 물론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게 주머니에서 당장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박사님. 네,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 제안 휘발유 값을 좀 내릴 수는 없느냐? 네, 그럼 아까 우리가 이제 자꾸 공유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차량 수요는 좀 줄어들고 있고요. 예. 줄어들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의 주행 억제에는 좀 동의는 합니다. 근데 휘발유 값까지 내린다면 이제 차량 수요는 더 늘어나겠죠. 지금 우리 내수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약간 좀 더 생각해볼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진입, 4대문 진입도 한번 금지하는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진입에도 부과를 하지만 이것도 또 서민 경제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로 이 서민들이 4대문 아니나 강남 지역에서 많이 영업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다 부담을 또 준다는 거는 결국에 이것은 유가 인상이나 별다른 효과, 똑같은 효과밖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이게 참 지금 한 18분 토론했는데 이 정도에서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라는 걸 저는 지금 확인을 했고요. 청취자 문자도 팽팽하게 들어옵니다.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의견. 이거는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의견으로만 일단 퍼센트를 좀 가늠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색교통운동의 송상석 사무처장 그리고 산업연구원의 이항구 선임연구원 만났습니다.